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특집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코너입니다. 설 특집이니까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설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깁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아마 금요일 딱 하루 출근하시고 바로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도 그냥 연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금요일에 이제 휴가를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장기 연휴, 지금 촬영일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말까지 쭉 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은 몸 조심히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어딜 다녀오시지 않는 분들, 아니면 어디 가시더라도 휴양지를 가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널널하실 것 같은 분들은 역시 또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읽으면 좋을 만한 비트코인 관련 서적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 제가 다 직접 소장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좀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읽으신 책들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유명해서 아니면은 곧 읽으려고 미리 사놓으신 책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책들은 이 중에 한 권이라도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읽어보시면 이제 제 채널을 보실 때도 더 재밌게 컨텐츠를 섭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실 거다. 일단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지식이 고급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당연히 이거죠.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바로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하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출지까지 붙여가면서 굉장히 과거에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뭐 접어가면서 접혀진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줄도 쳐가면서 읽었고, 저에게는 약간 게임 체인저였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도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사이페딘 아모스라고 하는, 원래는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근데 지금은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십니다. 본인 책도 쓰고, 워낙에 이 책이 이제 밀리언셀러가 됐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100만 권이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된 서적이 100만 권이 넘게 팔린다는 거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책에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의 아무튼 메가 히트작입니다. 참 읽어보면 아무튼 좋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 도대체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이게 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지, 뭐 어떻게 뭐 달러를 대체한다는 건지, 뭐 어떻게 금을 대체한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좀 지식 배경이 필요하신 분들께 아주 좋은 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께도 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학인 개념들이 들어오지만, 경제학적인 개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약간씩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이론에 바탕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가미해서 해석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요.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야비라고 하는, 저 원주민들이 사는 어떤 섬에는 야비라고 불리우는 아주 큰 돌이 돈으로 쓰였단다. 그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누가 샀다, 누가 팔았다를 장부에다가 적어서 돈 거래를 했다는 게 하나의 역사적 고증으로 나오고요. 역사적 자료로서 등장을 하고요, 이 책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 원장,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원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어떤 나라에서는 구슬을 돈으로 썼다, 조개를 돈으로 썼다, 조개 껍질을, 그 다음에 금화, 은화 이런 것들도 다 돈으로 썼는데, 이런 역사, 이런 재화들이 어떻게 돈이 되었다가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지, 어떤 제한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아주 이해가 쏙쏙 되는 느낌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1번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같은 저자인 사이페딘 아모스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더 피아트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영문 원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지만 국내 번역본이 있습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더 피아트 스탠다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원서를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 나올 거고, 이 책은 이 첫 번째 책은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피아트 스탠다드, 그러니까 법정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알았다. 비트코인은 뭐 과거에 여러 가지 화폐가 되었던 재화들과 그리고 금과 비교해서 이런 특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더 사용성이 늘어날 거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아트 스탠다드 체제, 법정화폐 기준 체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일단 이해하기 전에 법정화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작용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한 책이죠. 비트코인 말고 법정화폐가 지금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은 뭔가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오르냐? 결국 법정화폐가 지금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법정화폐가 일으키는 부작용. 그냥 단순히 우리는 법정화폐 양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초반에만 잠깐 나오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쇼킹합니다. 더 피아트 스탠다드, 법정화폐가 불러일으키는 진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아마 눈이 떠지시는 경험을 할 겁니다. 약간 매트릭스에서 그 파란 알약을 먹을래, 빨간 알약을 먹을래 해서 빨간 알약을 먹고 매트릭스에서 나가는 것 같은 네오가,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챕터, 피앗 푸드라고 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컨텐츠도 찍었죠. 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카니보어라고 하는 그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직접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서. 그거를 좀 더 깊게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는 챕터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화폐라고 하는 게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돼서 그 풀린 법정화폐가 건강한,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그런 건강한 뉴트리션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의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은 그런 것들을 잘 취득할 수 없게 되죠. 좋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 경제학적인 효과죠, 사실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 누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득을 취하느냐? 바로 초가공식품을 만드는 식품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국내에 있는 뭐 이마트든 뭐 어디든 가보면 가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항상 놓여 있는 거는요, 가공식품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 보세요. 시리얼, 뭐 빵, 그 다음에 과자, 음료,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코너가 가장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배치하는 것도 다 거기에 물건을 넣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돈 내는 거거든요. 매대 마케팅료 내고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다 뭐 라면, 과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낮은 영양소, 그리고 심지어 화학약품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안 좋은데 많이 광고를 하죠. 또 시리얼 광고 같은 거 보세요. 마치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날씬한 연예인들을 써서 시리얼을 막 먹으면서 아침마다 이거 먹으면 나도 살이 빠져요 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하죠. 이런 게 이제 바로 피아트 푸드의 부작용. 이 피아트 푸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고 생선을 구워 먹고 뭐 야채를 직접 따먹으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홀푸드, 가공식품 말고 신선식품 위주로 먹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 매트릭스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피아트 푸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장 밑에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그 법정화폐 음식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먹는 거. 편의점에 가면은 질비하게 돼 있는 그 과자, 가공식품, 뭐 소금, 나트륨 잔뜩 친 그 음식들. 빨리 한 끼 때우고 다시 업무로 복귀해라. 약간 이런 이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그런 건강한 뉴트리션들이 들어가 있는 신선식품들이 많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면 재밌습니다. 그 법정화폐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부터 멀어지면은 돈도 잘 벌리고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프디 나무스의 책 2개 소개해드렸고, 요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굉장히 얇아서, 그리고 닉 바티아라고 하는 미국 USC 대학교의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닉 바티아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은 약간 저 비트코인 스탠다드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이분은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이분은 금융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셨던, 약간 실제 일선에서 일했던 금융 투자 전문가. 그러니까 이분은 캐피털 마켓이라고 하죠. 자본 시장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경제학적인 베이스로 비트코인을 감각하고 이해하는 거가 이제 이 사이페디 나머스고, 실제 금융가로서 자본 시장을, 현재 우리가 지금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 자본 시장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본 시장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이론, 굉장히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높여줬던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폐 피라미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미국채가 가장 정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연준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 그 다음에 기타 통화들, 이렇게 이제 화폐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어떤 최후의 대리물이죠. 뭐라 그래야 돼? 최후의 담보물이죠. 미국채가 가장 정점에 있고, 이거를 담보로 발행되는 게 미국 달러. 그리고 중간에 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달러가 MMF라든지 시중은행의 예금 잔고로 들어가고, 그게 일반인들의 예금 잔고로 들어가는, 그렇게 화폐 피라미드가 이렇게 낙수 효과로 내려오는데, 자, 이제 미국채가 흔들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의 돈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가장 정점에 뭐가 들어간다? 비트코인이 껴들어간다. 그리고 그 밑에 연준이 계속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아무튼 아주 새로운 화폐 피라미드가 이제부터 들어온다, 이런 이론을 설파하신 책이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세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국내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비트코인 초제국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사실 영어 원서는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좀 된 책이지만,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 국내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책의 저자인 알렉스 글래드스틴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채널에서. 제가 그때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의 책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좀 국내에서 내보고 싶다 해서 이 거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다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그 알렉스 글래드스틴 출판사, 미국 현지 출판사 측과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책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죠. 이 책은요, 이 알렉스 글래드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인권 단체에서 일해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인권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개도국에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이런 개도국들에서 비트코인의 사용성을 목격을 한 겁니다. 실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소개를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야, 이래?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이런 데 쓰여?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 사는 어떤 무역상,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 어디도 나라에 사는 그런 뭐 어부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아니면은 저 중동 어디 쪽에 사는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굉장히 좀 힘든 삶이에요. 다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금융 제재, 금융 압박, 달러를 좀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요. 그런 데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있는지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제재와 압박으로부터. 이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은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커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책이, 제가 가져왔다니까요. 너무 영어 원서를 읽고 좋아서 한국에 제가 번역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소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관련된 실사용 사례, 글쎄 뭐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디 쓰이는 거야?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비트코인 책은 아니지만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미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과거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였죠. 지금은 이제 작가로 전향하신 분이
쓰신 책이고 이제 이 책도 좀 됐습니다. 나온 지는. 이분의 신간이 있죠. 이분의 신간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 전에 쓰신 이제 메가 히트 밀리언셀러 요 돈의 심리학이 아주 좋습니다. 내용이. 이거를 읽으면 이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자만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투자 좀 해서 성공했다고, 비트코인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알아서 돈 좀 벌었다고, 남들보다 잘 맞췄다고 이제 자만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근데 제가 이제 자만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자만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깝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분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고 진짜 많은 금융 산업의 이 기라성 같은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주요한 금융 관련된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 이벤트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삶이 바뀌었는지, 그들의 인생이 운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아주 극명한 두 가지 케이스를 대립하는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수조 원을 하루아침에 벌었던. 근데 이분은 이제 단타 트레이더였죠.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 분이었고 아주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헤지펀드라는 말이 없을 때부터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불과 2년 후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권총자살인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가 사실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냥 실종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분의 인생, 근데 이제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투자자는 어떻게 자기가 그 삶이 바뀌었는지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고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제시 리버모어도 한번 그렇게 성공 크게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똑같은 식의 베팅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듣다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투자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도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이고, 비트코인의 모토가 뭡니까? Stay humble, 겸손하게 stack sats, 사토시를 축적해 나가라. 바로 이거잖아요. 그 정신과 아주 잘 맞닿아 떨어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은 1도 없지만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투자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마지막 두 개, 이제 6번째 책이군요. 바로 이겁니다. 사토시에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출시 후 이제 포럼을 통해서 여러 암호학자들 그리고 개발자들과 나눈 대화들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은 궁금증이 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여러 가지 전언들을 모아놓은 웹사이트도 있고, 뭐 트위터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금씩 보고 있긴 한데 이렇게 책으로 한 건 딱 묶여가지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뒤에다가 놓은 게 너무 내용이 어려워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발자예요. 그리고 여기 포럼에서, 커뮤니티 포럼에서 얘기를 나누는 상대방들도 다 개발자들이란 말이죠. 또는 암호학자. 이런 사람들끼리 개발 용어로 얘기를 나누니까 이게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보낸 이메일들이라던가 아니면 커뮤니티 포럼에 남긴 글들을, 이 글을 쓰신 분, 필 샴페인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번역해서 옮기신 조진수라는 분이 최대한 쉽게 하려고 이 주석도 달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최대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발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읽으면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좀 지루하고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한다.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초기에 그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가, 이 지식의 지평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토시에서. 네, 제목도 너무 멋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봉현이 형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의 책입니다. 비트코인,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이분의 이제 전 책이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죠.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어렵고 약간 무거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자라는 마음이 잘 안 드는 책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두께도 얇고, 이거는 진짜 쉽게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어 설날 때
비트코인을 우리 가족 중에 좀 투자하셔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 읽어보세요 라고 하실 거면은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좀 빨리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이 좋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사용법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그런 지식들까지 좀 들어있는 그런 책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많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초보자들이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어른들, 초보자들, 비트코인은 궁금한데 잘 모르겠다. 근데 가볍게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거 없니? 이런 것들이, 이런 수요가 있으신 분들께 선물하면 좋은 책.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쪽으로 좀 비트코인 책을 접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얇고, 그냥 지하철에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슥 읽으면 좋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휴 동안에 한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비트코인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이 봉현이 형이라는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는데 저랑 아주 생각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우고 싶은 분도 굉장히 많아서, 아무튼 이 건장한 청년이 이렇게 책도 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는 이 책들, 돈의 심리학이랑 그 다음에 뭔가요? 돈의 심리학이랑 사토시에서, 레이어드 머니, 이렇게 세 권 빼고는 다 제가 직접 저자들을 만났거나 얘기를 해봤거나 친한 사이이기는 합니다. 사이페디나머스도 제가 몇 번이나 만났던 사이고, 지금 이메일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책이 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또 국내에다가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연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책이 또 올해에 국내 번역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최신 신간, 약간 경제학 원론에 대한 책인데 그것도 제가 한국에 소개를 해서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드 머니 딕바티아 교수는 제가 저도 이제 구독해서 팔로우만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긴 하지만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알렉스 그레데스티는 제가 이 책을 여기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조만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젤, 못 만나본 사이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이고, 팟캐스트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토시에서는 제가 이거 쓰신 분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나는 월급납 비트코인을 산다, 이 저자 봉현이 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책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국적을 떠나서 어디에 사는지를 떠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대주제를 가지고도 약간 쉽게 친구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읽어보시고, 이 해당 저자들을 한번 트위터든지 SNS, 유튜브 같은 데서 팔로우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분들과 간접적으로는 한번 친해져 보신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랑 같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한번 가시죠. 그러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어쩌면 밥도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현이 형 같은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국내에 있으니까 만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실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영차영차 나가고 있는 그런 비트코이너들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이뤄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 연휴 이번에 굉장히 긴데, 긴 설 연휴 동안 제가 읽으실 수 있는 책들 좀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책 많이 읽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느끼신 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제 유튜브 그 채널에 아무데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 댓글에다가 대댓글로 여러 가지 반응을 해드리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책을 읽읍시다.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설 연휴 지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